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최재훈 교수님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김태화입니다. 오늘은 바이에이시티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로봇이 사람의 시연에서 단순히 움직임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물체와 접촉할 때 발생하는 힘 정보까지 함께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모방학습이 무엇인지, 기존 방식에서 왜 힘 정보가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연구에서는 바이ACT에 기반이 되는 양방향 제어 기반 모방학습과 ACT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메서드에서 이 두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결합했는지 설명하고, 마지막 실험 부분에서는 미훈련 물체에 대한 일반화 성능과 긴 조작 작업의 수행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에이시티를 바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방학습이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방학습은 이름 그대로 사람이 수행한 시연, 즉 데모스트레이션을 이용해서 로봇이 동일한 작업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로봇을 직접 조작해서 물체를 짚고 옮기는 작업을 여러 번 보여주면 모델은 그때의 카메라 영상과 로봇 상태, 그리고 사람이 수행한 행동 사이의 관계를 학습합니다. 강화학습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은 로봇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직접 겪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 이미 잘 수행한 조작 패턴과 작업 순서를 그대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복잡한 보상함수를 직접 설계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방학습은 결국 사람이 보여준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시연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이에이시티가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리더 팔로워 방식으로 모방학습 데이터를 수집해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리더를 움직이고 팔로워가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데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팔로워가 물체와 접촉했을 때 받는 외력이나 발력을 사람이 리더 쪽에서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체가 이미 바닥이나 다른 물체에 닿았는데도 계속 밀어서 너무 강한 힘을 주거나 반대로 충분한 힘을 주지 못해서 물체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는 손끝에서 저항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을 조절하지만 이런 텔레오퍼레이션에서는 이런 감각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확한 동작이 그대로 데몬스트레이션에 들어가면 결국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작자가 팔로워가 받는 외력을 리더를 통해 직접 느끼면서 시연한다면 더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 에서 시작합니다. 힘 정보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물체에 대한 일반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메라 영상만 보면 물체의 모양이나 위치는 알 수 있지만 그 물체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단단한지와 같은 물성은 직접 알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물체라도 하나는 굉장히 가볍고 단단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무겁거나 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실제로 물체를 잡을 때 필요한 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물체를 만났을 때 영상 정보만으로는 적절한 힘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IACT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힘 정보를 포함한 시연 데이터와 ACT를 함께 활용합니다. 즉,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힘 정보를 함께 활용하면 미훈련 물체에서도 조작 성능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인데요.
IACT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두 연구의 흐름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하나는 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양방향 제어 기반 모방학습이고, 다른 하나는 트랜스포머 기반 액션 청킹을 사용하는 ACT입니다. 먼저 각각의 방법을 살펴본 뒤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IACT로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발전 흐름을 간단히 보면 이런데요. CNN은 카메라 영상에서 물체의 위치나 형태와 같은 영상 특징을 추출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장이의 영상만으로는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앞으로 어떤 행동이 이어져야 하는지와 같은 시간적인 관계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LSTM 같은 시계열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LSTM은 이전 상태를 기억하면서 시간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방식은 보통 다음 행동을 한 스텝씩 계속 예측합니다. 이때 한번 작은 예측 오차가 발생하면 그 잘못된 상태에서 다시 다음 행동을 예측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차가 점점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컴파운딩 에러라고 합니다. ACT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다음 한 스텝이 아니라 앞으로 수행할 K개의 행동을 액션 청크로 묶어서 함께 예측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의 행동을 좀 더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CT는 힘 정보를 사용하진 않습니다. 반대로 양방향 제어 기반 연구는 힘 정보는 사용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주로 LSTM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BiACT는 힘 정보와 액션 청킹을 함께 사용하자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양방향 제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면 크게 포지션 컨트롤러와 폴스 컨트롤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쪽의 포지션 컨트롤러는 목표 관절 위치와 속도를 입력받아서 로봇이 원하는 위치를 따라가도록 제어합니다. 아래쪽의 폴스 컨트롤러는 목표 토크를 입력받아서 원하는 힘을 추종하도록 제어합니다. 즉, 일반적인 위치 제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힘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컨트롤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구조를 통해 팔로워가 환경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힘까지 제어 루프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힘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펄스토크 센서로 힘을 측정하는 대신에 옵저버를 이용해서 힘을 추정합니다. 먼저 DOB, Disturbance Observer는 로봇에 작용하는 외란 토크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리액션 폴스 옵저버는 물체와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반력 토크를 추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터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로봇의 동력학을 이용해서 현재 로봇이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폴스토크 센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외력을 추정할 수 있고, 이렇게 얻은 힘 정보를 양방향 제어와 이후의 모방학습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본 컨트롤러를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연결하면 양방향 제어가 됩니다. 그림의 위쪽이 기존 4채널 양방향 제어입니다. 사람이 리더 로봇을 움직이면 팔로워 로봇이 그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위치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팔로워가 물체나 환경에 닿아서 힘을 받으면 그 반작용이 다시 리더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리더를 잡고 있으면서도 팔로워가 물체에 닿았는지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있는지를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리더와 팔로워가 위치와 힘을 양방향으로 공유하는 제어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쪽 방식에서는 사람이 계속 리더를 직접 조작하고 있습니다. 모방학습의 최종 목적은 사람이 없어도 로봇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 동작 단계에서는 사람이 담당하던 리더 역할을 다른 것이 대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리더 대신 뉴럴 네트워크를 넣습니다. 인공신경망은 현재 팔로워의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사람이 리더를 조작했으면 다음 순간 리더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지를 예측합니다. 이때 단순히 관절 위치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관절각과 각속도, 토크까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측한 리더 명령을 기존 양방향 제어에 전달해서 팔로워를 움직입니다. 즉, 양방향 제어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람과 리더가 담당하던 역할을 인공신경망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이ACT입니다. 이제 두 번째 축인 ACT인데요. ACT의 핵심은 다음 행동을 하나씩 예측하지 않고 여러 행동을 한 번에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다음 스텝을 예측하고 그 결과에서 다시 다음 스텝을 예측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오차가 계속 다음 상태에 영향을 주면서 컴파운딩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CT에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앞으로 수행할 K개의 행동을 하나의 액션 청크로 함께 예측합니다. 그래서 긴 작업에서도 전체적인 행동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ACT는 이미지와 관절 상태를 사용하고 힘 정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합치면 BiACT가 되는데요. 사카이노 계열에서는 양방향 제어를 이용해서 힘 정보를 포함한 시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ACT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 액션 청킹을 통해 여러 미래 행동을 함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실제 리더와 팔로워를 양방향 제어로 연결해서 관절 상태와 힘 정보를 함께 수집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실제 리더가 사라지고 YACT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액션 청크를 예측합니다. 다음으로는 메서드입니다. YACT는 실제로 먼저 양방향 제어를 이용해서 시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양방향 제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맞추는데요. 첫 번째는 위치 조건입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관절각 차이를 0에 가깝게 만들어서 사람이 리더를 움직이면 팔로워가 같은 자세를 따라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힘 조건입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토크압을 0에 가깝게 만들어서 팔로워가 환경에서 받은 반작용이 리더의 반대 방향으로 전달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리더를 움직이면서도 팔로워가 물체에 닿았을 때 발생하는 저항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한 관절 위치뿐만 아니라 각속도와 토크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실제 모델의 입출력은 먼저 영상은 이미지는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팔로워의 5개 관절에 대한 관절각, 각속도, 토크도 입력합니다. 관절 하나당 3가지 값이 있기 때문에 총 15차원의 상태 벡터가 됩니다. 이 정보가 트랜스포머에 입력되면 BiACT는 리더가 앞으로 수행할 K개의 행동을 액션 청크 형태로 예측합니다. 출력 역시 5개 관절에 대한 관절각, 각속도, 토크로 구성된 15차원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값을 컨트롤러에 전달하면 컨트롤러가 실제 관절에 필요한 전류를 만들어서 팔로워를 움직입니다. 제어루프 자체는 1000Hz로 빠르게 동작하고 정책의 행동 업데이트는 100Hz로 수행됩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학습하지 않은 물체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긴 작업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태스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픽앤플레이스입니다. 물체를 집어서 다른 위치로 이동한 뒤에 내려놓는 작업인데,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다양한 모양과 무게의 물체에서도 성공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첫 번째 실험은 주로 새로운 물체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두 번째는 푸딩 드로어입니다. 서랍을 열고, 물체를 짚고, 이동하고, 서랍 안에 넣고, 마지막으로 다시 서랍을 닫습니다. 픽앤플레이스와 달리 여러 번의 접촉과 서로 다른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훨씬 긴 태스크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긴 작업에 끝까지 동작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먼저 픽앤플레이스에서 사용한 물체인데요. 학습에 사용한 물체는 단 두 개입니다. 폼볼과 소프트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미훈련된 물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물체들이 단순히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크기나 경도, 무게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는 매우 가볍고 단단하고 어떤 물체는 상대적으로 무겁거나 말랑한데, 영상만 보고 위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물체에 따라 필요한 접촉 힘도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총 50 에피소드, 44,184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표에서 위쪽이 힘 정보를 사용하는 ByACT, 아래쪽이 force를 제거한 ByACT without force입니다. 먼저 제안한 ByACT는 학습에 사용한 폼볼과 소프트볼에서 100%의 성공률을 보였고, 미훈련 물체에서도 대부분 80%에서 100% 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테이블 테니스볼과 아이크림에서는 100%의 성공률을 보였는데 반해, 아래의 폴스를 제외한 바이에이시티는 아이크림의 전체 성공률이 100%에서 50%로 떨어지고, 근로자도 80%에서 50%로 감소합니다. 즉, 모든 물체에서 무조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미훈련 물체에서는 힘 정보를 사용할 때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형만 보고는 무게나 내부 물성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물체에서 force 정보가 추가적인 단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푸딩 드로어인데요. 푸딩 드로어도 단순히 물체를 집어 넘기는 게 아니라 서랍을 열고 물체를 짚고 이동하고 다시 넣은 뒤에 서랍을 닫는 여러 단계의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실험 결과 오픈, 픽, 무브, 플레이스, 클로즈의 모든 단계에서 100% 성공률을 기록했고, 전체 태스크 성공률 역시 100%였습니다. 이 결과는 바이에이시티가 짧은 픽앤플레이스뿐만 아니라 긴 조작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ACT의 액션 청킹을 통해 미래 행동을 묶어서 예측하고, 여기에 힘 정보까지 함께 활용하면서 긴 작업에서도 컴파운딩 에러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존 모방학습은 사람의 시연을 이용해서 빠르게 로봇 작업을 학습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리더 팔로워 방식에서는 사람이 팔로워가 느끼는 외력을 직접 느끼기 어렵고, 영상만으로는 물체의 무게나 강성과 같은 물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IACT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방향 제어를 통해 힘 정보를 포함한 시연 데이터를 수집하고, ACT의 트랜스포머 기반 액션 청킹을 이용해서 여러 행동을 함께 예측합니다. 즉,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ByACT는 힘을 느끼면서 수집한 시연 데이터와 액션 청킹을 결합한 Force Aware Imitation 러닝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